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잘 정리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간밤에 어떤 외신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외신 네컷 보시죠. 오늘은 인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카시카리 메파 연준 위원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트럼프가 또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모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연은 총재들의 발언, 메스터 그리고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세히 외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서 연례 UBS 유럽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가운데 한 명이었던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패널로 이날 참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보편적 관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연준이 내년에 예상보다 적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제안한 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에서 100%의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FOMC는 올해 12월 회의가 있죠.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내년에는 4회 미만의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사실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 문제, 세금, 그리고 지출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연준 닐 카시카리 총재도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야오 파이낸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단기 차입 비용이 인플레이션과 경제를 계속 둔화시키고 또 큰 폭은 아니며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의제에 대해서 통찰력이 더 확보될 때까지는 연준이 관망 모드에 돌입할 건데 인플레이션이 깜짝 상승할 시에는 연준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인물들의 발언 함께 만나보셨고요. 다음 함께 보시죠. 다음은 국가안보보좌관 어떤 인물로 지명이 됐을까요? 대중 강경파인 왈츠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저희가 그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이터 기사 함께 들어가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중국 강경파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왈츠가 맡게 된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과 함께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직 중 하나죠. 이번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미중 관계 향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왈츠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이 유럽, 중동과의 갈등을 끝내고 중국의 더 큰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각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었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대중 강경 행보를 보여온 왈츠를 지명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관심받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의 모친입니다. 비밀 병기가 된 이유부터 그리고 과연 중국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모친 메이 머스크에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 간 대화 창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미 테슬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는 메이의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이, 그러면은 얼마나 유명할까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150만 명, 그리고 2020년 중국어판 자서전 계획을 세운 한 여성이 나온 이후에 중국 베스트셀러 정상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메이의 강연에는 중국 정부 인사들까지 가세할 정도로 인기를 끕니다. 실제로 외신에 의하면 중국 대도시에 사는 중국 중산층 여성들이 메이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고 메이가 테슬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이를 머스크의 비밀병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출시를 허용받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설득할 당시에도 메이는 SNS를 활용해서 아들을 적극 지원했고 결국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허가를 받기도 했던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반대할 뿐 아니라 대만 문제에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좋은 징조라고 평가하는 관점도 제시를 합니다. 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함께 연결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러 가지 외신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선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마지막까지 10월 달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바뀐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 바뀐 건 아니잖아요. 바뀔 대통령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FOMC 그리고 국내 금리까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이제 당선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폭은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FOMC에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뎌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경기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국 내 경기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사실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인하 속도 시장 기대보다는 훨씬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2기의 이런 재정 정책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 시장의 예상, 낮아진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더뎌지게 이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들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안 그래도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경제 지표가 또 좋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도 굉장히 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트럼프 2기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이유를 이 명분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완만한 속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주식 시장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좋고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자국 내 산업들 상당히 많이 육성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의 효과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무언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좀 제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환경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월츠가 있습니다. 새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의 참모입니다. 그런데 성향이 강경파입니다. 중국 쪽으로요. 자, 앞으로의 미중 갈등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주요 표현 중에 하나가 힘을 통한 평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 왈츠 의원이 좀 정해진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사실은 트럼프 1기였을 때에도 미중 갈등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에 사실은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이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그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양보하기도 미국이 양보하기도 만만치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왈츠 보좌관 임명으로 인해서 미국도 사실 양보가 나오기에 쉽지 않다라는 점.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좋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 한국도 미국에 좀 더 가까운 부분 혹은 중국에 가까운 부분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라면 중국에 진출하려는 그리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상당히 이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군인 출신이 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강경한 역할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관련된 기대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중국에서 국내 한국을 무비자 국가에 포함시켜주면서 중국 관광객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있지만 여기에서 중국에 무언가를 진출해서 중국에 많은 비중을 내는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 구조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모친 메이가 그래도 희망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트럼프 모친 메이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셀럽이죠.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메이와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 메이의 역할로 인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중국 관련된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머스크는 요직을 받겠죠. 굉장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트럼프 선거를 때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요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점. 그럼 여기에서 트럼프의 모친인 이 메이 머스크가 중국 내에서의 이런 인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트럼프에서 머스크에서 또 머스크 메이까지 이어지는 중국 내의 그런 역할들을 이 시장은 좀 기대하기 때문에 강경파의 이런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이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라면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이 미국과 중국과의 윤활유 역할을 이 머스크 그리고 머스크 메이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머스크 메이는 이전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는 머스크라는 연결고리가 트럼프와 머스크 메이 사이에 머스크라는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머스크로 인한 역할들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 자체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메이와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 그리고 테슬라 등 자세한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